번째로 경영의 벽. 경영의 벽이란 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장사가 잘 되기만 하면 만사형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사나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위기가 찾아오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것은 이게 힘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많은 변수가 있는 사회 속에서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경영의 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서점 창업을 몇 군데를 도와줘서 해준 적이 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안 된 것도 아니었고 고객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영의 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업을 하게 되니 허탈하기 그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경영의 벽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영의 벽에는 크게 세 가지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벽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확장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벽은 장사가 안 돼서 축소하거나 폐업을 결정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즉 업종 변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경우부터 봅시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망할 수도 있다.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그만 식당에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조그만 식당에서 부부가 정성을 다해서 손님에게 원하는 음식을 내놓다 보니 음식이 맛있던 건데 소문이 나서 손님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하면 음식에 정성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 손님이 한두 명 왔을 때는 신처럼 모시지만 손님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빨리 먹이고 보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장사가 잘 돼서 확장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직원을 고용하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신들이 하던 방식으로 직원들이 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은 주인만큼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서비스를 해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선 주인 혼자 뛰어다니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음식만도 떨어지게 되어 손님이 줄게 되는데 작은 식당을 할 때보다 손님이 떨어지게 되면 레버리지 손익역전이 크게 떨어져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매출이 증가할 때 생활비 규모를 너무 늘려놓아서 줄일 수 없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직원도 늘리고 차도 사고 사교비도 늘리는 등 지출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돈이 많이 벌릴 때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쉬운데 지출을 줄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장사라는 것은 주기가 있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금액만을 떼어서 생활비로 써야 하는데 매장의 통장을 생활비 카드하고 연계해서 써버리면 매출이 많이 나왔을 땐 상관이 없지만 매출이 떨어져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더라도 적자가 쌓이게 됩니다. 즉 흑자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누구 밑에서 일을 배웠지만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창업자들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대부분의 창업자가 이 사례에 들어갑니다. 3년 내 폐업률의 80%는 이야기는 대부분 3년 안에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20%조차 성공한 것이 아닌 생계만 간단히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해야만 하는데 폐업하는 시점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가게를 세를 내서 수도관경비를 내면서 직원을 고용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게다가 대출까지 있다면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되죠. 창업을 할 때 소득 없이 마이너스로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알아서 해야 한다니 창업하시는 분들은 당장 생활비 드는데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면 바로 폐업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문제는 폐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일단 보증금부터 떼이죠. 관공서에 낼 수도관광비가 쌓이죠. 게다가 직원이라도 있으면 직원 월급까지 엄청난 적자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 내가 어느 시점까지 어느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접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시점을 놓쳐서 보증금을 떼이고 이사 비용도 없이 나가시는 분도 보았고, 적자가 쌓이는 걸 감당을 못해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잘 나가는 것보다 안 될 때를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드 대출이나 고이자 대출을 갈아타서 싼 이자를 해주는 신용협동조합 대출도 있으니, 그런 분들은 폐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통해서 만나시면 안전하게 폐업이 가능해지십니다. 세 번째는 업종을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고객군을 파악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했지만 잘못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처음에는 샐러드집을 선택하신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샐러드를 연구해서 가격도 싸고 맛도 있는 그런 샐러드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품평을 해서 좋은 결과까지 얻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판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쌀국수집으로 변경을 하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쌀국수를 싸고 빠르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판매가 잘 되는 결과까지 가져오죠. 이처럼 우리의 대부분 창업을 할 때 내가 뭘 할까를 가지고 창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뭘 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창업의 방향을 잘못 결정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창업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즉 업종 변경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업종 변경을 할 때는 지역 고객 분석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창업 컨설팅을 다시 받으실 걸 권하지만, 만약에 혼자 하실 거라면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가시면 고객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자신 있는 지역에 모양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몇 년치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이 성별, 영역별, 업종별 분석이 나오면서 추천 창업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연구를 하셔야 하지만, 만약 창업을 하시거나 업종 변경을 하신다면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경영의 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영의 벽은 크게 장사가 잘 될 때, 안 될 때, 업종 변경을 해야 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확장의 위험성과 자금관리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될 때는 폐업을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변경의 경우에는 창업 컨설팅을 받으시는 걸 추천하지만, 직접 준비하시려면 소상공인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과 대책입니다. 예측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올 충격을 대비할 수 없으며,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알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측과 대책을 하기 위해선 단순하게 자신의 업종에 대해서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며, 업종별 네트워킹과 지역별 네트워킹을 가져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대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집단을 준비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입지의 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